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요추 염자, 허리가 뜨끔해가 삐는 걸 말하죠. 룸바 스프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급성기 요통 환자는 1차적으로 레스팅,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움직이지 마라. 그죠? 그리고 어떤 치료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근육을 풀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근 교수님께서는 자연복대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허리가 아프면 이 복근과 관련된 이 허리 주변 근육들이 팍 긴장을 하게 되면서 요 허리를 이렇게 복대를 싸듯이 딱 잡아주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연 복대를 이용해서 요통을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요추가 염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허리가 삐면은 그것이 인대 손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대가 손상이 되면 주변 근육들이 그 인대를 보상해 주려고 긴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우리가 룸바 스프레인, 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이제 요추 염자라고 했을 때 원어가 룸바 스프레인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허리가 삔 것, 아침에 일어나 뜨끔하기도 하죠, 그죠? 세수하다고 뜨끔하고, 휴지 주라고 뜨끔하고, 재치기 하다가 뜨끔해가지고 못 일어나가 119 실려가가지고 응급실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룸바 스프레인, 요추 염자라고 하는데, 이 염자라고 하다 보니까 염자는 말했듯이 스프레인이거든요. 염자, 스트레인은 좌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인은 인대가 손상이 된 걸 말하고, 스트레인은 근육이 손상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룸바 스프레인, 이러다 보니까, 룸바 스프레인 하다 보니까, 인대의 문제, 인대가 순간적으로 뜨끔하고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육으로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히려 인대가 손상되면서 요통이 발생했고, 그것을 보상하려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빡빡하게 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룸바 스프레인을 검색을 해보면요, 70%는 머슬이라고 되어 있고 30%는 리가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상이. 근데 제 생각은 이 30% 리가멘트 손상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근육 바깥에 피부, 지방, 근육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손상이 당하려면 바깥에 있는 근육은 반드시 손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룸바 스프레이는 인대도 손상이 되어 있지만 근육이 동반 손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대입니까? 어떤 인대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 룸바 스프레인이 오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도 없고요, 정형외과 책에도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대가 삔 건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을 듣는 분 중에 의료 전문가가 계신다면 그 인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 인대가 손상이 됐다면 그 척추 길이 안에 파묻혀 있는 그 인대를 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실 건데요? 인대가 아니라 룸바 스프레인은 근육입니다. 100% 근육으로 봐도 되고요. 어떤 근육이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다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요방형근이 순간적으로 뜨끔하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허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요통에 의한 척추 측만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골반이 빠져 있죠. 척추 기립근이 뜨끔하면 고개도 못 숙입니다. 병원에 오려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석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죠. 광배근도 마찬가지예요. 광배근 팔만 들려고 해서 통증이 오고, 그게 척추 기립근이니까. 장요근이 탁 굳으면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뜨끔해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뒤로 계속 밀어내면서 일자리를 만들죠.
이런 형태만 보더라도 어떤 근육이 순간적으로 뜨끔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거기가 치료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요추가 염자, 룸바가 스프레이 되면 근육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근육을 풀면 대체 허리 힘이 없어 허블허블해져가지고 환자 쓰러져 버립니까? 왜 풀지 말라는, 왜? 뜨끔한 그 순간 바로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구도에 있는 이 근육들이 6주 이상 지속됐을 때 이 근육이 자동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이 환자는 추가만 탈출증으로 갑니다. 협착증 환자는 나이가 중년 이후라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풀지 말라 그래요? 풀지 않으면 않을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이 계속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로도시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뜨끔한 그날부터 풀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자가 119 실려가 응급실에 탁가요? 엑스레이나 MR을 탁 찍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주사주 링거 났잖아요. 그 다음에 입원실에 뭐 처방을 하십니까? 링거제 안에 근육이완제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주사를 통해 가지고 온몸에 근육이완제를 돌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손으로 환자를 치료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도에 있는 근육을 그 타겟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추 아침에 뜨끔했다면, 아, 허리 근육이 삐끗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근육을 계속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배근이 뜨끔했다면 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숙이기도 하고 반대편도 하고, 심한 경우는 늘려가면 다시 탁 당기게 됩니다. 그것은 근육에 들어가 있는 머슬 스핀들, 건방추 때문에 탁 당기는 머슬 가딩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머슬 가딩 현상이 나타나는 그 지점이 딱 멈추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하시면서 조금씩 늘려 나가야 한다. 요방형근이라면 옆구리 운동하시고, 척추일근이라면 앞으로 숙이면서 허리 근육을 풀어 나가야 되고, 광배근이라면 팔을 앞으로 사선 방향으로 숙여 나가면서 풀어야 되고요. 일요수 와서 장요근이라면은 네, 다리를 뒤로 벌리면서, 지금 영상이 안 보이는데 일요수 장요근 스트레칭 검색해서 보시고, 그 4개의 근육을 그 자리에서 풀기 시작을 해야만 응급실에 실려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 염자를 반복적으로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허리 근육을, 4개의 근육을 계속 스트레칭 시키면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야 하고, 이 풀린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뜨끔하는 그런 증상들은 없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요추 염자와 근육을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